1970년 한반도의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을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도면은 폐기됐고 40년간 같은 거부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기된 도면 위에 새로운 설계가 그려졌고 거부당한 기술 너머로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 경주. 한반도의 고도가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고요한 회의장 안 한 장의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70년 동안 금지되어 온 바다의 봉인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서명 하나로 기술의 질서가 흔들렸고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바다의 주권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류의 바다는 새로운 이름을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돌렸죠. 프랑스 대표가 제 팔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실수야. 막아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이 들어섰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선언하러 온 거였죠. 저는 리처드 호프만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에서 35년간 핵 추진체를 연구한 사람이죠. 버지니아급, 시울프급 잠수함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경주 회의장에 미국 자문단 기술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 협약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경주. 천년 고도에서 핵협약이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안 검색이 3번 반복됐죠. 각국 기자단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고 통역기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반대파의 압박이 거셌죠. 한국은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회의록에 명시됐습니다. 핵잠수함용 농축 연료 공급?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군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었죠.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70년간 미국과 소수 강대국만이 지켜온 영역입니다.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도 불편한 기색이었죠. 냉전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기술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건 권력의 상징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해양력 강화 계획, 핵연료 관리 시스템, 투명성 보장, 기술자 교류. 모든 항목이 빈틈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이건 협상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념문서였습니다. 대표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흔들었죠. 저는 35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미국 측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호주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명 순간이 왔습니다. 문서 제목은 핵해양 연료협력 의정서 경주 2025였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펜을 들었고 그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금단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 세계 해군사 70년의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펜이 종이를 스칠 때 역사의 축이 흔들렸습니다. 경주의 공기가 이렇게 뜨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심해 엔진음이 회의장을 채웠고 한국형 잠수함의 함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함체,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푸른빛의 냉각 시스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함체의 곡선을 보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35년간 잠수함 추진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디자인은 제가 아는 어떤 모델과도 달랐습니다. 너무 정밀했고 너무 완성돼 있었죠. 용접선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마치 계산식이 아니라 손끝의 철학처럼 정교했죠. 함체가 물속으로 자망하는 장면,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는 걸.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가능성. 하지만 그 단어 옆에 물음표를 3개나 찍었죠. 이 합의가 세계 해군사를 바꿀 거란 말,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신념을 깨뜨렸습니다. 경주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됐죠. 그 함체의 곡선, 정밀한 용접선,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눈빛.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1970년대 한미기술협정, 1980년대 방산협력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회의록들. 거기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아니 외면하고 있던 역사를. 1970년대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핵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때죠. 당시 미국은 명확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핵기술 수출 금지 조항, 자주국방 불가능. 그게 우리의 답이었죠.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며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기술 독점을 당연히 여겼다는 걸. 자료 속에서 한 장의 도면이 나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죠.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그린 잠수함 추진체 설계도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선들, 세밀한 계산식, 그리고 여백에 적힌 메모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손으로. 저는 그 도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도면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기술 이전 금지, 안보상의 이유.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해군이 자체 추진체 개발에 나섰다는 보고서가 있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술 부족, 자금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압박. 미국 내부에서는 그들은 너무 빨리 나간다는 경계감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그 시절 회의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걸. 회의록 7페이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호프만 기술자문위원.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원은 시기상조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시절 한국의 이름을 회의록에서 수없이 지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호를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모욕이었죠. 1981년 협정이 나왔습니다. NSS-81 협정. 핵잠수함 추진체 관련 기술 공유 전면 금지. 한국은 이를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당시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장보고급 잠수함이 등장했죠. 서방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장난감 잠수함, 기술의 모방품. 저도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보고급 첫 공개 당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함체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였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그 문장이 기사에 인용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그 폐기된 도면의 여백에 적혀있던 메모.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실에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5년 경주의 합의는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40년간 닫혀있던 봉인이 해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어느 한국 조선소 젊은 기술자가 도면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였죠. 그때 저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젊은 기술자가 어쩌면 경주 회의장에 있었던 대표단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회의록 복사본이 있었죠. 제가 서명한 NSS-81 협정.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그 협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주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었다. 한 장의 폐기된 도면이 40년 뒤 세계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첫 용접 자국에는 패배가 아니라 약속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자문단이 아니었죠.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정말 어느 수준인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고 용접 불꽃이 끊임없이 터졌죠.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동시에 3척을 건조 중입니다. 3척.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조선소도 동시 건조는 2척이 한계였죠. 모두 수출용입니까?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조선소를 걸으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정밀함이 달랐습니다. 용접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기술자들의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핵추진체 시연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술자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하 3층 연구동, 보안문을 3개나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K- 핵추진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프랑스 모델보다 30%는 작아 보였죠. 어떻게 이렇게 소형화했습니까? 제가 묻자 수석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밀도 저온 해결료입니다. 우리만의 기술이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기존 루비급 대비 유지비 40% 절감, 연료 효율 28% 향상.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풀지 못한 방정식을 그들은 풀어냈던 겁니다. 냉각 시스템을 보시겠습니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함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푸른빛의 냉각 루프가 보였습니다. 초전도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로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로? 테스트해봤습니까? 제 질문에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수심 500m 테스트 영상이었죠. 마이크로 소음을 측정하는 장면. 그래프가 평평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심해의 그림자라는 걸. 탐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서 본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일런트 고스트.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구동을 나오며 저는 수석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50년이죠. 50년.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970년대 폐기된 그 도면부터 시작된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연구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첨단 시설, 정밀한 기술, 그리고 열정적인 기술자들.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에요. 그의 눈빛을 보며 저는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그 울고 있던 젊은 기술자를. 어쩌면 저 청년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이어져 온 꿈이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를 설명해야 합니까?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700억 달러. 세계 4위.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죠. 서방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가 쏟아졌죠. 그리고 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코리아 쇼크.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충격의 일부였다는 걸.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85년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제목은 한국조선기술평가서.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서류철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들이 가르친다. 다음 주 국제해양안보 포럼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과거의 오만함을 인정하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겠다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코리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과거엔 제가 수없이 지웠던 그 단어를. 이제 그 단어가 보고서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캐나다 오타와였죠. 캐나다 국방부가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틱 센티넬 프로그램. 북극 항로를 지킬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극저온 운항, 90일 이상 잠항, 핵 추진 필수. 참여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었죠. 저는 평가위원단 기술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입찰 명단에서 그 이름을 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주 회담 이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죠. 북극해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신생 핵잠수함 국가가 도전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오타와 군수청 회의실.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공기가 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죠. 한국이 여기 왜 있습니까? 그들은 부품 조립에 익숙한 나라인데.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죠.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발표는 프랑스였습니다. 바라쿠다급 개량형 제안이었죠. 검증된 기술, 풍부한 경험. 완벽한 제안서였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수십 년의 노하우를 자랑했죠.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젊었습니다. 서방 대표들보다 최소 10년은 어려 보였죠. 영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뭘 알겠어.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죠. 차세대 냉각 시스템, 저소음 추진체, 극지항로 자동항법. 모든 항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28% 연료 효율 향상, 소음 60% 감소.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3년간 실외역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영하 30도의 테스트 수조, 빙하를 재현한 극한 환경. 그 속에서 함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함체가 얼음 밑을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죠. 엔진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빙하 충돌 테스트입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함체가 얼음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없었죠. 특수 합금 외피였습니다. 급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신소재였습니다. 캐나다 평가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소재를 개발했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우주항공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우주항공? 저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죠. 아까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만 하고 있었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호프만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 기술,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쏟아내는 질문. 한국 대표단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 유지보수 계획, 기술 이전 방안.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가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점수를 매겼죠. 기술력, 실현 가능성, 비용 효율성.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은 제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어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의견란에 적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함. 적극 권장.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북극의 문 앞에서 한국이 이름을 올렸고 세계가 그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북극해 프로젝트, 한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도면은 차갑지 않았다. 뜨거웠다. 캐나다 발표 이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죠. 한국 측이 핵심 기술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평가단 전체가 초대됐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죠. 평가단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진짜일까? 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함-1호. 검은 함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실물은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죠. K-컴팩트 코어. 한국형 핵연료의 정체였습니다. 고밀도 저온 핵연료. 세계 최경량급. 기존 루비급 대비 유지비 40% 절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풀지 못한 방정식,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함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푸른빛의 냉각 루프가 흐르고 있었죠. 초전도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음 측정치입니다. 연구원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수심 500m, 최대 출력 상태. 그래프가 평평했습니다. 제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한 침묵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죠.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테스트 영상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적힌 단어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혁명. 그들의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약속이에요. 조상들의 약속.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70년 전 한국 전쟁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를 지키지 못했던 그 시절. 이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기술평가단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평가단장이 발표했죠. 한국 모델, 새로운 해양 표준의 시작.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추진 기술 평가서였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의 역사다. 창밖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원자로는 작았지만 철학은 거대했다. 엔진음이 사라지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그 순간.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고개를 숙였다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1950년 미 해군 긴급 파견 기록이었죠. 한국 전쟁 당시 문서였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에 타자기로 찍힌 글자들이 희미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비 부족으로 작전 실패. 함정 노후화 심각. 자체 방어 능력 전무.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5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지원 요청. 긴급 함정 파견 필요. 당시 한국은 바다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때의 바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의 야경이 보였죠. 거대한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최신형 구축함, 잠수함, 호위함. 모두 한국이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75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2024년 한국 해군 통계. 자국 생산 함정 비율 80%. 세계 해양력 순위 5위. 10년 전만 해도 10위였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맹을 돕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안내를 받지 않고 혼자 걸었습니다. 하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인 묘역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죠. 그들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다 여기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임스 윌슨 미 해군 수병, 1951년 전사.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죠. 이제 한국은 스스로 바다를 지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K- 잠수함의 엔진음이 겹쳐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이곳에 묻힌 이들이 지키려 했던 것,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5년 전 그들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 측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해양기술 공동연구협정이 체결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더시 리멤버즈 한국 해양력의 역사적 전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1950년 한국의 바다는 두려움이었다. 2025년 한국의 바다는 자부심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5년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된 여정. 수없이 거부당한 기술 이전 요청.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도전.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선 기술력. 타자를 치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 방안 논의였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러닝 프롬 코리어 새로운 동맹의 시대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혁신을 보여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K-핵 추진체 데이터, 북극해, 프로젝트 결과, 세계 시장 점유율. 숫자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차례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호프만 박사,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소형화와 효율성에서.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네 많이 변했네. 그가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저도 따라가야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1980년대 한국 방문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조선소, 초라한 장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멀리 올 줄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젊은 한국 기술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의 눈빛이 강렬했던 게 기억납니다. 언젠가 우리도 만들겠습니다. 그가 말했었죠. 저는 격려했지만 속으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대였죠. 대한-1호의 정식 취역식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조선소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용접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산업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기도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뒤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었죠. 불티가 튀고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함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일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요. 땀이 얼굴에 흘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실례지만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평생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평생이라니요? 그가 함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철판을 깎던 분이었어요. 40년 전부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도 함께 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시작한 꿈을 내가 완성하는구나 라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금 만지고 있는 함체. 그 아버지의 손끝이 40년 전 만졌던 철판.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세대가 이어진 꿈이었습니다. 제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약속이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금속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걸.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두로 이동했습니다. 대한-1호가 정박해 있었죠. 검은 함체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한 젊은 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세대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두를 울렸습니다. 75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다를 지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전쟁이 아닌 창조의 시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역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격려했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한국 국가에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함장이 함교에 올랐습니다. 엔진 점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두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죠. 75년의 역사가 다시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대한-1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기쁨인지 감동인지 알 수 없었죠.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한 나라의 꿈이 바다로 나아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함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남아 있었죠. 바다 어딘가에서 대한-1호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의 힘이었습니다. 부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죠. 저는 혼자 남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옛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게 이거였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75년 전 이 바다에서 싸운 이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미래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쓸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용접 불빛, 젊은 기술자의 손, 함장의 눈빛, 바다로 나아가는 함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도 분석도 의미가 없었죠. 오늘 본 것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세대가 아니라 창조의 세대였다. 귀국 후 세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죠. 북미와 유럽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새로운 해양 질서의 상징.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술 제휴 요청이 들어왔죠. 프랑스가 협력 선언을 했습니다. 한때 조롱하던 나라들이 이제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한때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기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한-1호는 북태평양 항로를 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되는 화면을 보며 저는 독백했습니다. 이젠 세계가 그들을 따른다. 바다 한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워싱턴 국제안보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죠. 주제는 해양기술의 미래였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35년간 핵추진체를 연구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지켜온 기술이었죠. 하지만 올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엔 국경이 없다는 걸.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기술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혼을 봤습니다. 75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대한-1호의 사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세대의 약속입니다. 40년간 거부당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거부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청중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진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기술을 이긴다는 걸. 발표가 끝났습니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박수는 제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어딘가에 있는 대한-1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죠. 한 프랑스 학자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다음 주 한미 해양기술 동맹 협정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었죠.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기술자문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이번엔 우리가 배웁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대한-1호가 자망하는 장면이었죠. 조용히 우아하게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미래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 아래 서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나라의 바다가 세계의 항로를 바꾸었다. 그날 밤 집 서재에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더시 리멤버즈 대한민국 해양력의 역사.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두렵지 않다. 그 바다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 타자를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대한-1호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바다 아래서.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35년의 연구, 75년의 역사, 그리고 한 세대의 꿈.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 밖에 있었죠.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위를, 아래를 대한민국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배우고 세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기억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